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16년에 다 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교수님 크리스마스 때 계획 있으신가요? 계획 세워야 됩니다. 아직 지금 바쁩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정말 지인들을 위해서 또 친지를 그렇죠. 위해서 선물을 사느라 참 지구촌 곳곳에서 언제나 붐비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여야 하는데 네네. 이런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지금 테러 소식들이 곳곳에서 발생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먼저 이 유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베를린입니다. 테러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 월요일이죠. 19일 네네. 저녁 8시 14분쯤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많은 쇼핑 인파가 모인 시장에 19톤 대형 트럭이 돌진해서 12명이 사망하고 48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그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네. 용의 트럭은 시속 65km 정도 속도로 도로에서 보도로 시장의 보도로 끼어들어서 쇼핑객들을 그대로 덮쳤고요. 그대로 시장을 가로질러서 80m 정도를 더 달리다가 3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가판대들과 충돌하면서 멈췄다고 그럽니다. 이 테러는 베를린 시내의 카이저 위렐름 미모리얼 교회 앞에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이라는 데서 발생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비렐름 미모리얼 교회에서 한 1.5에서 2km 정도 떨어진 전승기념탑 부근에서 체포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제 AP통신을 보니까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범인은 지금 계속 도주 중인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독일 당국이 추가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찾았을 텐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또 범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걱정입니다. 추가 테러 우려가 있다는 건데 이번에도 올 들어 터키와 유럽에서 좀 연속적으로 테러를 자행한 IS의 소행인가요? 예, 단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게 보는데요. 대형 트럭을 이용한 그런 테러 수법이 올 여름에 7월 14일에 프랑스의 유명 휴양지인 니스 해변에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맞은 또 축제 인파에 돌진해서 80명 이상이 사망한 니스 테러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테러 직후에 IS가 자신들의 홍보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참 사실 그동안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난민을 가장해서 이 IS 사주를 받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테러가 정말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대형 테러에서 좀 비껴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테러로 좀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정말 마음이 참 동요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충격이 큰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소행의 배후가 IS든 IS가 아니든 간에 EU에서 시리아나 중동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서 EU 각 회원국들에게 분리해서 할당해서 수용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독일 메르켈 정부거든요. 근데 이 메르켈 정부가 국내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요. 메르켈 총리는 사실 2005년에 집권해서 지금까지 3년속 집권하고 있어서요. 11년 6개월을 집권했던 80년대에 영국의 대처 수상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상에 머무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내년에도 또 총선에서 4번째 총리 연임을 이렇게 도전하겠다는 뜻을 펼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간 메르켈 총리의 독일은 프랑스하고 같이 시리아 등 중동으로부터 몰려드는 난민들을 EU가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각 회원들이 할당해서 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이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은 독일의 보수 정파를 중심으로 해서 난민들 속에 숨어 들어온 IS 추종자들에 의한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유럽 주요국에서 발생한 그런
대형 테러가 독일에서는 좀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은 좀 잠잠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번 대형 테러로 지나친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여론이 아마 좀 나빠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사실 난민 수용 문제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도 사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그들 속에서 스며들어오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난민 수용 정책은 자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난민 수용 문제는 서구의 기독교 문화하고 중동의 이슬람 문화하고 또 갈등도 내포돼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메르켈 총리는 정말 난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럼요.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던 인물인데 이번 테러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민 정서가 이런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좀 고조되지 않을까. 입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네. 또 자선도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참 난민 수용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 난민들에 섞여서 침투해오는 이 테러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정말 말한 대로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참 우리도 봐야 되는 한번 말씀입니다. 고려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데 이 베를린에서 테러가 발생한 같은 날 터키에서도 이 수도인 앙카라에서 러시아 대사가 총격으로 사망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또 IS의 소일 가능성이 많죠. 19일 날 같은 날입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의 현대미술관에서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 이런 제목으로 사진전 개막식에서 축사하던 안드레이 카를로프 주 터키 러시아 대사가 현직 터키 경찰관이라 그럽니다. 22살의 알튼티 씨에 의해서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후에 알라시는 위대하다, 알레포를 잊지 말자, 시리아와 알레포를 압제한 이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의 연설을 수분간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범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S보다는 시리아 반군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리아를 압제하는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시리아 반군과 연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알레포를 압제한 이들을 응징해야 하는 것도 그가 시리아 반군과의 연계를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레포 지역은 시리아 북부 지역인데요. 인구의 80%가 수니파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시아파인 현 아사르 현 정부의 압제에 의해서 독재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시리아 반군 수니파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지역인데 시리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큰 주입니다. 두 번째 큰 주가 우리가 잘 아는 다마스커스 주거든요. 그래서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 러시아 이들 나라가 전통적인 지금 현 아사르 정권의 배후 세력이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또 헤즈볼라 등의 시아파 무장 세력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후원의 힘을 입어서 최근에 정부군이 알레포 지역을 탈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그 러시아 대사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사건 후에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터키 대통령이 한 목소리를 냈죠. 양국을 좀 놓으려는 시도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이런 말 했는데 좀 이런 태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것도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터키하고 러시아는 좀 관계가 좀 소원했었거든요. 터키가 친미적이었었고요. 근데 최근 대통령이 상당히 푸틴과 가까이 밀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참 연말을 맞아서 따뜻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소식만 전해드렸네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회에서도 폭탄 테러가 있었다고. 요새 연말이 되면 늘 좀 그런 테러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마음들이 아무래도 좀 풀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우리 또 이렇게 기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연말이라서 들뜬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이 테러에 대한 또 기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절기상 동진 오늘 저녁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겨울비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이 예상돼서 좀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은 그야말로 겨울 폭우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남해안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비는 다행히 내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는 점점 추워져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부산 아침 기온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